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2주간에 대한 평가를 한상춘 논설위원님께서 한경 오피니언에 올려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굴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할 것이며 고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던 여의도 증권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주간 2조 원 이상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 속도는 올해 가장 빨랐던 5월 중순의 2주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10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은커녕 오히려 1,300원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50원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봐도 공매도 금지란 조치랑 외국인 수급이랑은 딱히 상관관계가 없다.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4조 1천억 원이 유입이 됐었고요. 코로나19 때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도 다 자금이 이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공매도 때문은 아니었고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증권사들의 예상은 완전히 다 틀렸고, 틀린 이유는 여의도 증권사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라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전망과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설에 쓰여 있습니다. 저희 내피셜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여의도 증권사들은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지적도 거짓말이었죠. 선진국 지수 편입과 공매도 허용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공매도 허용이든 금지든 결정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이 더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탈한 외국인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불법 공매도를 운영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뿐이 아니었나.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나가주는 게 좋은 외국인들이죠. 국가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의 조정 기준은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경제, 산업, 재무, 위험을 중시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 같은 제도적인 요인은 평가랑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증권사들은 결국 서든 스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서든 스톱이고요. 근데 서든 스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수출입 동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매도가 없다고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약 1,500만 명이고 간접 영향권까지 감안하면 3천만 명의 시대를 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리서치 능력과 정보 공유 수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변하지 못했죠.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도덕적으로 퇴보를 거듭해서 지금의 카르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태는 수순이 아닌가. 지금은 한국 금융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증권사들은 도태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체적인 투자 활동이나 자산 운용 같은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딱 주식거래 플랫폼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장을 한다면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자꾸 한 개를 하면은 3프로TV처럼 덧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딱 본업에만 충실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ETF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즉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내역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LP, 즉 유동성 공급자는 ETF가 원활히 매매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증권사가 딱 6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공급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LP를 통한 불법 공매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안 그랬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거래만 이루어졌다면 개인 투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겠죠. 참고로 지난 2021년에도 시장 조성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예상을 해보자면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불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다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왜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불법했겠죠.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건데. 현장 점검에 들어간 유동성 공급자 6곳은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 콕 집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증권사들이고요.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1위에다가 불법 공매도 적발된 증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대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혹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청원이 성공적으로 회부가 된 것을 계기로 그 다음 추천드릴 청원을 꼽아봤는데 바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입니다. 자세한 타이틀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 제도 중단 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될 사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한금융투자라는 정확한 네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선에 앞서서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른 증권사에 대한 처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로직으로 연계된 조직들은 어떤 조직들이 있고 또 어떻게 불법 공매도가 고착화되었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범죄를 못 저지르겠죠. 무시무시한 처벌을 보여줘야 유사 범죄가 사라지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장에는 이미 다 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처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신한투자증권 전수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4차 청원의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사실 1차 청원에서 이미 추진력을 제공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 법안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한투자증권 같이 불법을 저지른 곳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까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왔고 앞으로도 위험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청원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F킬라에서 한국 수출입 동향과 무역 수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이 흑자를 넘어선 상승세라는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 어제 봤던 반도체의 수출 상황은 4분기 중에서 10월 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이면서 선방을 했다는 건데 오늘자 뉴스에서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54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 반도체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달 전체로 따져도 반도체 플러스 전환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리고 어제 수출입 리포트에서 다뤘던 한국 무역 수지의 주인공이었던 조선업의 업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포트를 볼 건데 증권사 리포트는 당연히 아니고요. 한국 수출입은행발 리포트랑 산업통상자원부발 리포트입니다. 두 리포트가 온도가 좀 다른데 산업통상자원부 리포트는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어젠다라고 보면 되고 목표나 포부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보다는 이제 희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수출입은행발 리포트는 숫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보수적인 느낌이 강하다.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에 기름기 쫙 뺀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업 환경은 이제 후판 가격이 매우 중요한데 3분기 중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후판가 상승은 안 좋아진다는 뉴스죠. 어떻게 보면 발주와 건조량을 보면은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신조선가는 발주량 감소에도 23년 중 완만한 상승 흐름이 유지됐으나 3분기 중 다소 정체. 배값이 오름세여서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정체한다라는 거죠.
점유율은 중국이 대형 컨테이너선 대량 수주 등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에 육박하는 중국의 점유율 대비 한국은 24.6%. 국내 신조선 수주도 감소해서 연간 생산 능력 대비 양호도 부진도 아닌 수준이고요. 수주 잔량은 3분기 중 소폭 감소하였으나 3.5년치 이상의 안정적 일감 확보 유지. 유일하게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2024년 전망입니다. 2024년 중 신조선 시장은 뚜렷한 수요 요인이 없으며 관망세 확산 우려로 발주 및 국내 수주 감소 전망. 엄청 슬픈 뉴스죠.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조선인데 이제 또 주가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국 조선이 이대로 간다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죠.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재료가 보이질 않고요. 업황이 한국 조선업의 편이 아니란 느낌이 좀 드는 와중에 한번 희망 회로를 보여주는 그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 대비 이제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중간보다는 희망에 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11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를 점유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벌써 희망적이잖아요. 글로벌 발주량도 호조세이고 32년까지 연평균 1.6% 증가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업황이 매우 좋다. 한국 조선업의 목표는 기술력 확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목표고요. 당면한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과제 5번 지속 가능한 외국 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은 LNG 선박, 암모니아 선박, 수소 선박 이렇게 3가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 벙커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이런 거는 중국이 거의 70% 이상 점유한 지 오래기 때문에 저가 경쟁에선 승산이 없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한국이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부가 선박과 저탄소 선박 점유율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점유율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한국 조선업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 조선주 주가가 좌지우지 되겠죠. 이미 LNG선과 암모니아 선박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잘 견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NG선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은 2020년에는 94%, 21년에는 89%, 22년에는 70%라고 하니까 추격은 매서운 게 팩트다.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노르웨이랑 일본, 핀란드로부터 배워와야 되는데 현재 자율운항 선박용 제어 시스템은 노르웨이에 전량 의존하고 있고 통신기기는 일본에 90%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선박, 즉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선망이 전망이 된다. 엄청난 성장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 선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밝은 겁니다. 왜냐? 성장률이 12.5%니까 매년.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를 설립을 했고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인력인데 외국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외국 인력의 국내 정착 프로그램 확대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무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타 작업장에 비해서 조선 쪽이 턱없이 열악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이유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산업에 가든지 늘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인력 수급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사회의 상식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선업의 업황 그리고 전망까지 오늘 검토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